안녕하세요. 김씨복덕방TV 김소정입니다. 요즘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또는 대출 한도가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시다 생각됩니다. 또는 높은 금리의 기존 대출을 조금 낮은 금리로 대안을 하고 싶은 분들 또한 일부 요건이 까다로워서 고민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부자금대출의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 이 보금자리론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번 1월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번에 운영되는 특례 보금자리론은 장기 고정금리와 함께 기존 담보대출보다 한도 또한 높게 나올 수 있으며 고정금리의 기존 대출 또한 대안이 가능하여 여러모로 장점이 많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핵심 내용 위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정부 자금대출 보금자리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알아보는 시간인데 한번 개념부터 살짝 잡아볼게요. 우리가 정책자금대출이라고 하면 크게 담보대출 분야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이 디딤돌은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아예 정부에서 관할하는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해주는 대출이에요. 그래서 대출 금리가 가장 낮고 대신에 한도는 제일 적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금자리론인데 이 보금자리론은 정부에서 해주는 건 아니고 사실은 국가 공기업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통공사, 도로공사, 담배인상공사처럼 이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라는 공기업에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금자리론은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엄청나게 저렴하지는 않아요. 디딤돌은 금리가 압도적으로 낮지만 이 보금자리론은 금리가 엄청 저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기 고정금리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례 보금자리론을 꼭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번 특례 보금자리론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먼저 이번 특례 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기존 대출을 우리가 이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때도 면제되고요. 또 추후에 이제 내가 특례 보금자리론을 쓰고 있다가 시중금리가 낮아져서 나 이거 특례 보금자리론 이거 상환할래 대안할래 했을 때도 그때 이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빌린 돈을 상환하는 것도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다 면제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부 정책 자금 같은 경우는 조건을 조금 좋게 해주는 대신에 소득 제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해주겠다는 거죠. 돈 많이 벌면 안 해주겠다는 건데 이번에 이 특례 보금자리론은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오히려 지금 서민들이 정부 정책 자금을 못 쓰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에 있어요. 이거 가장 중요한데 DSR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TV 70%, DTI 60%, 이런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DSR이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각종 규제를 풀고 있다는데 아직 담보대출 부분에서는 1억 이상 담보대출 1억 이상 되는 부분에는 이 DSR 40%가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DSR이 적용 안 된다는 거는 오히려 좀 소득이 낮은 분들이나 좀 그런 분들이 대출 한도를 끌어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일반 시중에서 안 되는 거를 오히려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대출 한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DSR 개념 살짝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버는 연소득에 대해서 1년간 내가 집담보대출의 원리금이랑 기존 타부채 원리금 원금과 이자 합친 거예요. DTI가 이자만 합친 거라고 보면 기존 타부채에 이 DSR은 기존 타부채 원금과 이자를 다 포함한 겁니다. 자동차 할부 있을 거고요. 학자금 대출이 있을 거고 신용카드 신용대출이 있을 거고 그런 걸 다 합친기 때문에 이 DSR 40%에 걸려버리면 여기서 걸려서 한도가 다 안 나오는 거예요. DTI 60%로 많은 질문이나 저한테 이렇게 전화 문의도 많이 오시는데 요게 있어요. 요거 계산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게 아실 건데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3억을 빌렸어. 3억을 빌려서 내가 30년 상환을 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이자 빼고 한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야지 3억을 가지고 연소득으로 나눈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간 원리금과 기존 타부채 원리금을 합치는 게 DSR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DSR을 미적용한다는 거는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어요. 이번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그래서 이번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1월 30일부터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청을 접수합니다. 아직 신청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이트에서 이렇게 내용이 나온 건 없고
실제로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이제 보도자료를 내서 이 보도자료를 토대로 제가 뺄 거는 빼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것만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유는 있죠. 금리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으로 주거 안정망을 확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주요 내용부터 한 번씩 살펴볼게요. 자, 이번 특례 보금자리 주요 내용인데 지원 대상입니다. 자, 이거 기억하셔야겠죠. 주택가격 9억 이하 주택입니다. 9억 이하. 9억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KB 시세,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은 시세, 주택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자, 소득 요건이 있었죠. 기존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였는데 그게 없어요. 이제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돈 10억 벌어도 이거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대금리가 있는데 이 기존 특례 보금자리로는 보금자리론 금리에다가 어떤 그 요건들이 충족됐을 때는 금리를 더 할인해 줍니다. 그 할인을 위해서는 이제 본인 배우자의 소득 자료가 증빙이 필요해요.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증빙이 필요한데 나는 어차피 뭐 할인 받을 것도 우대 할인 받을 거 없다고 생각하면 소득 증빙이 없어도 많이 벌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금 용도 있죠. 용도도 구입 용도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자, 상환 용도 기존 대출 상환 가능합니다. 요 상환 용도도 기존 내가 뭐 다 보금자리론 또 상환이 가능하고 기존 뭐 장기 고정금리도 가능합니다. 일전에 안심전환대출 같은 경우는 중고정금리 3년 5년짜리 중고정금리나 변동금리만 전환이 됐는데 30년 내가 만기 고정금리 상품을 쓰고 있대도 비싸게 쓰고 있다면 대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존용도. 자, 보존용도는 뭐냐면 전세 내줄 돈 없잖아요. 전세 내줄 돈 없을 때 내줄 돈을 대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용도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주택수 있는데 대상에서 무주택자가 구입 용도로 할 때 당연히 되는 거고,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1주택자도 상한 보존 용도, 내가 기존 대출 상환하거나 전세금 내줄 때 신청 가능한 거고,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요 대체 취득을 해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능은 한데 요때는 이제 LTV나 DTI 적용을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뭐 실효성이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담보대출이 없다고 하면 사용할 수가 있겠죠.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뭐 다 해준다는 건 아니고 항상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대출 한도로 5억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9억 대상이라 했는데 9억 이하 주택이라 했는데 9억이면 LTV 70% 하면 97, 63, 6억 3천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대 한도는 5억까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LTV 나오죠. 70%인데 생애 최초 차주와 배우, 그러니까 나와 배우자 과거의 주택을 부부 둘 다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LTV 80%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아파트 경우는 5포인트 빠지고 규제지역은 또 10포인트 빠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규제지역 10% 추가 차감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DTI 최대 60% 내에서 대출이 취급됩니다. 자, 단 DSR 미적용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번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소득이 좀 적어도 내가 기존 타 부채가 좀 많다고 해도 이 DSR을 미적용하면 DTI 60% 범위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소득 요건을 안 본다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득 요건을 안 본다는 말이 돈을 많이 버는 게 관계없다는 거지 적게 버는 건 문제가 됩니다. 아예 소득이 없다고 대출을 해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소득 요건을 안 본다는 말은. 자, 보면 여기 DTI 보면 아파트 70%, 뭐 규제지역에는 60% 10포인트 빠지고요. DTI는 60%, 또 규제지역이라면 또 10% 빠지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부분에서는 이게 차감하는 것도 규제지역 차감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지역별 주택 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 DTI 60% 일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조건이 좀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도 부분에서는. 자, 이번 특례 보금자리는 기본 금리 살펴볼 건데요. 이 기본 금리는 두 파트로 나눕니다. 우대형과 일반형이 있어요. 이 우대형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6억 이하고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미만이고, 그리고 일반형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6억 이상이고 6억 이상 9억 미만이겠죠. 그리고 부부 소득이 1억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본금리가 쭉 있는데, 이 우대형 같은 경우는 왜 좋냐면 이 기본금리에서도 추가로 밑 아래 요건들을 다 충족했을 때 할인이 추가로 들어가요. 최대 0.9포인트가 더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할인을 다 받았을 때는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평타적으로 이 기본금리는 30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40년과 50년이 따로 있는데, 이 40년과 50년은 한마디로 돈 빌리는 사람이 나이가 많이 어려야 됩니다. 40년 같은 경우는 돈 빌리는 사람이 만 39세 이하, 50년 같은 경우는 만 34세 이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타적으로 이렇게 30년을 보면 될 것 같은데, 기본금리가
우대형, 일반형 다 포함해서 4.85, 4.95인데 4% 후반대인데 현재 시중금리랑 비교했을 때 그리 저렴한 건 아닙니다. 장기 고정금리라는 장점이 있어서 그렇지. 근데 우대형 같은 경우는 아래 이 할인을 다 받는다고 하면 시중금리랑 비교해도 조건이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보면 이게 아낌 2 할인해 주는 게 있는데 BP라는 거는 0.1, 뭐 1, 10, 40, 20, 21에 있는데 이게 0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P라는 거는 전자약정한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은행 가서 우리가 서류 이렇게 막 사인하고 이러는데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할인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이제 우대금리를 많이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 보면 저소득 청년 1년 소득이 6천만 원 이하면 0.1% 할인해주고, 그리고 사회적 배려층이 있어요. 이건 할인 많이 됩니다. 사회적 배려층은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족, 다문화 가족, 다자녀 가구 요 같은 경우는 0.4%는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혼가구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신혼 같은 경우는 부부 합산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라면 0.2%가 추가로 할인되고, 그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도 0.2%가 할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혜택을 다 받으면 최대 0.9%를 할인받아서 우대금리 적용 시 3.75부터 4.05%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뜻인데, 요 3.75라는 수치는 10년 상한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요 개념보다는 이제 30년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도 3.95에서 4% 초반대로 시중금리랑 비교했을 때 우대금리를 다 적용받는다고 보면 현재로서는 좋은 조건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특례 보험자리론에서 이렇게 또 보도자료에도 따로 나와 있던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한 게 따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존 주담대를 특례 보험자리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내가 이 특례 보험자리론을 중도상환한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제가 앞으로 뒤로 다 중도상환 면제라 했죠. 이 부분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시중금리랑 비교해보고 만약에 비슷한 수치라고 하면 무조건 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 상황으로서는. 자, 특례보험자리로는 1년간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공급규모는 39.6조 원이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신청 방법이 나와 있는데 신청 방법은 기존 보험자리로는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이번에 이 1년간 특례 보험자리론을 할 동안에는 기존 보험자리론은 신청은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더 좋은 조건이니까 기존 보험자리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유의사항이 있는데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출 가능 금액은 LTV 적용 금액과 대출 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 이게 당연한 말인데 한번 볼게요. 5억 원의 아파트 경우에는 3억 5천 대출 가능하죠. 7호 35 LTV 70% 했으니까 최대 대출 한도가 5억이니까 3억 5천이 가능한데, 자 8억 원짜리 아파트는 LTV 70% 적용하면 87, 56, 5억 6천인데 대출 한도 최대 한도 5억이니까 6천만 원은 못 해주고 대출 한도 최대 5억까지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주택 유지가 있는데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 조건이 엄격히 적용된다고 해요. 한마디로 정부 정책 자금은 우리가 서민들 주거 안정이 목적인데 뭐 투기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뜻은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 보험자리론을 이용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돼 있고,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매 1년마다 점검한다는 거예요. 검증 기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추가주택 취득자가 만약에 취득을 했다고 하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기한 이익을 상실하고 3년간 보험자리론 이용이 제한된다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표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비교표 보면 우리가 이제 현행 보험자리론이 있었고 적격대출이 있었습니다. 이 적격대출은 여러분들의 은행에서 뭐 20년 만기고정, 30년 만기고정, 고정금리로 시중은행에서 돈 빌린 걸 적격대출이라고 합니다. 요거랑 이번 특례 보험자리로 비교한 도표인데 주택가격은 기존 보험자리는 6억이었는데 적격대출과 동일하게 9억 원까지 가능한 거고요. 대출 한도가 많이 늘었죠. 기존 보험자리론이 3억 6천이었는데 5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적격이랑 동일한 거죠. 그리고 소득 한도가 있는데 기존 보험자리는 7천만 원이었는데 소득 한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게 보면 적격대출, 기존 시중대출 은행이 1월 2일 기준으로 5.05%에서 6.39%니까 거기에 비해서 되게 저렴하다는 건데, 사실은 기존 시중대출의 적격대출도 지금 금리가 좀 많이 내린 편입니다. 내리고 있는 추세고, 요거는 뒤에 가서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례 보험자리론 같은 경우는 우대형에 해당되고 또 이게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많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보도자료에 주요 질의 답변도 이렇게 많이 첨부가 되어 있던데 그 중에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만 제가 발췌를 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례 보험자리론 신청부터 실제 대출 실행까지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대출 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 실행이 가능함. 한 달 걸린다는 거죠. 신청하고 나오는 데까지. 자, 그럼 신청 접수 가능일 2023년 1월 30일부터 한 달 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예를 들어 놨죠. 2월 중에 주택매매 계약에 잔금을 입금해야 하는 차주. 내가 1월 30일 날 신청했는데 2월 10일 날 잔금이 필요하고 2월 15일 날 잔금이 필요하면 가능하냐는데, 대출 실행은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가능하므로 신청 접수 가능일 1월 30일부터 한 달 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 특례 보금자리론 이용은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기존 보금자리론을 사용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오피스텔, 생활, 숙박시설, 주거용 오피스텔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것도 이용이 가능한지인데, 우리가 이 정부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공부상 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류상 주택이어야 돼요. 건축물 대장에. 그래서 오피스텔, 생활용 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 보금자리 이용이 불가합니다. 자, 그리고 본권 담보주택 외에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에 포함되어 특례 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 용도에 하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는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 2년 이내 처분 안 하면 아까 같은 페널티를 물게 되겠죠. 반드시 부부 모두 소득 증명을 해야 하는지 보면, 제가 돈 빌리는 사람, 나의 소득 증명만으로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특례 보금자리는 돈 많이 벌어도 해준다 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우대금리 적용받으려고, 할인받으려고, 대출 금리 할인받으려고 할 때는 부부 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된다고 했죠. 우대금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럴 때는 부부 모두 소득 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폐업 또는 실질 휴직 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폐업 또는 실질 휴직, 제가 이게 소득 증빙 안 돼도 담보대출 받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게 건강보험료로 추산하는 방법이고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산하는 추정소득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가능한 한데, 이제 일반 그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으로 추정이 가능한데, 이것도 질의하시는 분들 많던데, 정부 정책자금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으로는 추정소득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입 내역으로 추정소득을 한다. 요 건강보험료로 내 추정소득이 얼마가 되는지는 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휴직자 같은 경우는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를 한다 돼 있고요. 대출 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지. 자, 예를 들어서 대출 실행할 때 우대금리 적용받으면 대출 집값 6억 이하였는데, 내가 대출 실행할 때 6억 5천이었는데 이후에 집이 6억으로 떨어졌어요. 이럴 때는 우대금리 적용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건데, 주택가격 적용 판단 시점은 대출 승인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대출 나오는 날 기준으로 집값이 얼마냐 이걸 판단하는 거지, 나중에 집값이 떨어진 걸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출 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6억 이하로 하락하여 우대금리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자, 상환 방식은 이거는 뭐 시중에 있는 모든 담보대출 동일합니다. 원리금 상환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만 내는 거치라는 말이 이자만 낸다는 뜻인데, 이자만 내는 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대안 부분 질의 보면요. 정책 모기지 사무소 대안이 가능한지. 자,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죠.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그리고 우리가 시중은행에서 빌린 장기 고정금리 적격 대출 등 모든 정책 모기지 상품에 대하여 상한용도 특례 보금자리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고정금리나 변동금리만 전환할 때 안심전환대출이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심전환대출이 이제 요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다 전환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심전환대출에 단점을 다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기존 대출 잔액 이상으로 대안 금액을 신청할 수 있는지, 이거 중요한 포인트죠. 내가 기존 담보대출을 3억 쓰고 있으면 이 특례 보금자리는 최대한도 5억이라 했으니까 더 추가로 가능한지에 대한 질인데, 안 됩니다. 그거는 상한용도 특례 보금자리로는 기존 주택 담보대출 잔액 이상 대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살펴봤는데, 마무리 김 소장의 눈치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해당 사항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3.75에서 4%대, 지금 현재 시중금리와 비교했을 때는 조건이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우대금리를 적용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못 받았을 때 30년 상한 기준으로 4.8에서 4.95%입니다. 이 금리는 현재 시중이랑 은행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좋은 금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그 계약을 체결한 그 대출을 연결했던 그 금리 또한 5년 중고정 금리의 4.2%였습니다. 4.2%. 그랬을 때는 오히려
특례 보금자리론이 금리가 더 못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렇게 금리 인하를 결정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결국 시중은행도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경쟁입니다. 경쟁. 자기들 역시도 그 수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뭐 뉴스를 보니까 금리를 조금씩 내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 연준에서는 올리고 있어도 우리나라 시중금리는 좀 내리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은행도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이 경쟁에 뛰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자, 1금융 중고정금리 있어요. 중고정금리.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랑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이 많아요. 나는 소득이 많아서 DSR 걱정이 없습니다. DSR 걱정이 없는 분들이라면 1금융의 중고정금리가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금융 중고정금리가 3년, 5년 보통 통상 있는데 지금 이 고금리가 만약에 3년, 5년까지 지속된다라는 예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눈치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DSR, 다른 부채가 많아서 DSR 때문에 대출 한도가 적게 나오거나 또는 우대금리 혜택을 충분히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면 특례 보금자리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특례 보금자리론이 좋다기보다는 자기 상황에 맞게 비교를 해보신다고 하면 좀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중도상환 수수료도 기존 은행은 있다고는 하지만 보통 슬라이스 방식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큰 중도상환 수수료의 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해도 그 사이에서 더 좋은 게 있는지 꾸준한 눈치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